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임진택 입학사정관입니다. 오늘 EBS 진로 학업설계 중앙지원단 상반기 연수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2028 대입 성취평가제 이해와 진학지도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제 개인 소개를 하면 2007년부터 사정관을 했으니까요. 사정관 1세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될 주제가 입시에서는 가장 큰 주제 3가지, 이걸 다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 강의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강의 자료를 좀 많이 구성했는데 오늘 3시간 동안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 대입 성취평가제 이해와 진학지도. 2028 대입 제도가 최근에 발표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울 소재 13개 대학과 거점 5개 대학, 국립대 5개 대학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대학의 자료를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사전 Q&A에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총 3부로 나눠가지고 이 Q&A 포함해가지고 3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8 대입 성취평가제 이해와 진학지도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네, 대입 환경 변화 잘 아시죠? 우리가 뭐 크게 생각하면 내신제도 바뀌었다, 통합형 수능 도입되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고교 학점제 도입되었다, 이게 핵심인데요. 대입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취도, 성취평가, 절대평가가 병기 제공된다는 게 핵심으로 봤습니다. 또 하나 이제 대학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수능제도 개편이었는데 수능이 저희가 예상하지 않게 통합형 수능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두 가지가 맞물리니까 대입 제도가 상당히 좀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모든 것 상대평가도 중요하지만 절대평가를 병기했다라는 거, 이 부분도 대입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는 성취평가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환경 변화에서 대학의 고민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일단 대학은 제도가 바뀌니까 변별력 어떻게 확보할 거냐, 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특히 통합형 수능 등장해가지고 자연계 학생들의 기초학업 역량을 어떻게 파악할까? 수학과 과학을 제대로 수능은 그걸 커버를 못했기 때문에 듣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가 이제 고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의 기초 과목들을 이수하게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봤고요. 또 하나 선택형 교육과정이죠. 고교교육과정과 대학교육과정에 자연스러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 대학이 고민했던 부분은 성취도가 이제 병기 제공되니까 입시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학점제에서 핵심은 또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목 선택을 대입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뭐 당연히 그런 고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 처리에서 9등급제하고 5등급제 간의 차이가 좀 불가피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보정해야 되는 문제도 좀 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고민 속에 대학들이 대입에 대한 설계를 올 4월 말까지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뭐 그런 내용들 다 사전에 보셨겠지만,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용들을 한번 다 짚어보자, 점검해보자 이렇게 해서 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 전형까지 큰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체제에 바뀐 거 다 아시잖아요. 뭐 금방 이해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수학에 미적분과 기하가 빠진 것,
과학의 선택 과목이 빠진 부분, 내신 5등급제 개편은 되었지만 과목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변별력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죠.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이와 같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능 과목은 그중에 주황색 계열의 정말 소수 몇 과목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과목을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가. 그래 대학 입장에서는 기초 과목을 듣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수능만 가지고 뽑을 수 있느냐가 대학의 고민이었고요. 그러면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자유로운 선택 과목을 하려면 절대평가가 성취평가가 필요했는데 대입제도는 상대평가가 내신 체계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하는 구조로 갔지 않습니까? 이 병행하는 구조 속에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나요? 내신 따기 쉬운 과목을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점제의 취지에 맞는 과목을 들어야 되나요?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고민 속에 결국은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대입이다. 대입이 어느 방향으로 줄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학생들 준비법이 완전히 바뀔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야 될 주제가 학생부 추가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추가 자료 대표적인 게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비율 제공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분할 점수, 고정 분할이냐 추정 분할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원래 또 제공되어 왔던 성취도별 우리 분포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과연 절대평가, 성취평가의 성적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까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대학은 블라인드 평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대학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과거, 현재, 미래. 나눠놓고 한번 보시면 2027학년도 이전에는 석차 등급과 원점수까지 제공되었고요. 2028이 되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되었고요. 그래서 석차 등급도 제공되면서 대학은 거기에다가 성취도까지 반영할 수 있는 환경. 일부 대학은 아마 원점수까지 반영하는 대학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근데 정성평가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성취도와 분포 비율, 분할 점수, 수행평가, 지필평가 비율 이런 것들을 붙여서 평가하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절대평가, 성취도만 반영하는 그런 환경이 올까요? 석차 등급이 없어지는 이런 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현재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석차 등급인 상대평가인 등급과 절대평가인 성취도 중에 어떤 자료를 우선해서 볼 거냐가 핵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이제 이 고민은 성취평가제 등장과 함께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숫자를 해석하는 전문가 역할을 사정관들이 해야 한다. 대학은 이 숫자를 어떻게 꼼꼼하게 읽어낼 거냐. 예전에는 등급 하나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몇 등급이야? 내신 몇 등급이면 합격이야? 이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다면 이제는 내신 등급 몇 등급이 아니라 내신 등급의 의미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여전히 이런 학생을 찾습니다. 대학 들어와서 공부도 잘하고 또 사회에서 빛내주고 특히 요즘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학생 그런 학생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Q&A 사전 질문을 제가 한번 봤더니요.
주로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2028 대입제도 변화 구조에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성취평가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안착하려면 대입제도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합형 수능과 성취평가, 고교학점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입에서는 학교 교육의 평가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그래서 학생부의 정성평가 영역들을 교과 전형에도 도입하고 수능 전형에도 도입하는 그런 환경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이제 고교학점제의 키가 과목 선택인데, 이런 과목 선택들을 정량적으로도 반영하는 대학이 생겼다.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정량화해서 성취도를 비율로 바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성평가는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정성평가도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거기에다가 수능 전형까지 한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절대평가 성취도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신 등급 5등급제와 맞물려 가지고 A 비율을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설정해야 맞느냐, 이 논란이 이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평가, 성취평가를 전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A 비율의 적정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학도 고교도 신뢰 문제 때문에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과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런데 올해 하여튼 2028에 꽤 큰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이제 쭉 한번 내용들을 다 검토하고 한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내신 5등급제 개편이 되니까 대학은 등급 외에 성취도와 원점수, 평균 등을 변기에서 활용한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교과 전형에다가 서류평가를 추구하는 대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통합형 수능 도입에 따라 가지고 정시 모집에 수능 성적과 함께 학생부 교과 또는 종합을 추구하는 대학이 많더라,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고교학점제는 또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학생의 과목 선택들을 어떻게 반영할까가 아마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정성평가 과정에서 또 정량적으로 대부분 대학들이 반영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 확대, 정시 축소, 모 대학은 40% 의무 조항을 포기하고 정시를 30%로 조정한 대학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전형 요소 간 통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신, 과목 선택, 학교생, 학교활동, 수능 최저, 수능 성적 이런 것들을 다 전형 간에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뽑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시 정시 통합의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문제는 그 흐름이 학생들한테는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회의 다양화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형식으로 대입 전형을 유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기회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되겠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대학마다, 학과마다, 계열마다 전형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 학생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예전에 3,000가지 대입제도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논란들이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입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희대 얘기도 조금 먼저 하고 갈까요? 그래서 경희대가 그냥 사례로 정리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성취평가를 학생부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교과 종합평가, 교과학습 발달사항 반영하는 건요. 종합 전형에는 원래대로 정성평가, 학생부 전형 영역 보고요. 수능 전형에도
정성평가를 반영할까 정량평가를 반영할까 고민하다가 정량평가를 반영하되 자연계, 교과, 권장 과목 이런 것들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학생부를 반영한다. 수능 학생부형에는 그래서 수능 학생부형 그리고 종합형, 교과형 모두 학생부가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 상대평가인 등급과 절대평가 성취도를 같이 쓸 거냐 말 거냐 고민하다가 성취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수시와 정시를 좀 다르게 가져갔는데 수시 모집은 진로 선택 과목, 사회, 과학에 한해서만 절대 상대 중에 좋은 거 반영하기로 했고요. 종합전형은 서류형의 성취도를 그러니까 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성취도 위주로 평가하는 전형을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요. 또 수능 전형에는 3학년 2학기까지 상위 18개 과목을 이렇게 권장 과목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가산점 제도를 둬서 이것들을 이수하면 결과적으로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건 전 과목, 탐구 과목만 활용하지는 않고 전 과목을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등급과 성취도를 같이 반영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권장 과목 발표하신 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성취평가의 본격적인 활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인문계하고 전공은 따로 권장 과목을 두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연계에 한해서만 권장 과목을 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타 대학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대학 입장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권장 과목 안내는 대학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2부에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시에 가산점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더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전형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교과전형을 쭉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교과전형에 서류평가랑 함께 반영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등급 외에도 성취도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학교정 추천 대상자를 대다수 대학이 졸업 예정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요. 대다수 대학은 또 변별력이 서류에서 둘 거냐 면접에서 둘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면접보다는 서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일부 대학은 면접을 강화한 대학도 있지만 다수는 서류를 선택했다. 그리고 학년별 이게 이제 좀 고민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현재의 선택은 영역별 가중치는 따로 두지 않는다. 이런 선택이 됐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내신만 좋은 학생을 뽑는 전형이 아니라 성취도에, 과목 선택에, 일부 또 수업 활동에, 수능 최저까지 준비하는 전형이다. 그러면 종합 전형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의 종합화 현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난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울 일단 추천 전형은 12개 대학만 교과 전형을 분석을 해서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선 먼저 이 화면에 있는 자료부터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세부 요소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쭉 자료 한번 보시고요. 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렇게 이제 서울대는 종합전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에 빠졌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전형 방법인데요. 전형 방법 차원에서 한번 쭉 보시면 교과 전형에 서류 평가를 신설하거나 확대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났다.
가로하는 전년도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서류평가를 교과 전형에 추가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15에서 40% 정도가 반영하고 있고요. 출결만 반영하는 대학이 2개 대학이고, 교과 100보다는 결국 다른 요소를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은 교과 이수 현황을 살피는 대학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7개 대학이 되고요. 네, 성취도 정량 평가하는 대학 그리고 정성 평가하는 대학을 쭉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쭉 보시면 전 교과를 다 반영하는 대학이 6개 대학으로 많고요. 국세형 사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5개 대학. 전 놀랐던 부분이 성취도를 정량평가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이 연세대, 서강대, 고려대. 고려대는 뭐 또는이니까 영향은 좀 적겠지만 연세대와 서강대는 성취도를 정량 점수로 직접 반영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경희대는 등급과 성취도 중에 상위 성적을 반영하니까 경희대와 동국대는 뭐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적겠지만 연세대와 서강대는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연세대와 서강대 합격자들은 다수가 A 등급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합니다. 수능 체제인데요. 대다수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두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는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2개 대학 정도이고요. 그리고 반영하는 방법은 사회과학 중에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의학 계열은 사회하고 과학 2과목을 평균적으로 반영하고 3과목 합 7이 제일 많았고 3과목 각각 반영하는 대학도 두 대학이 있었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정도를 반영하고 있고 고대는 폐지했고요. 경희대 성대는 완화했고 한양대는 강화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졸업자 지원 자격 제한은 추천 전형은 대다수 졸업 예정자를 추천하는 쪽으로 결국은 대학이 갔다.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개정교육 과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추천 인원을 두지 않는 대학들이 많아졌습니다. 졸업자 인정하는 대학은 건국대와 동국대 2개 대학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점 국립 5개 대학입니다. 권역별로 제가 나눠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쭉 빠르게 한번 보시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부분, 음영 진하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좀 놀라운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씩 보시죠. 거점 국립대도 서류 전형에 서류평가, 그러니까 교과 전형의 서류평가를 일부 전형에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교과 이수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피는 대학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대도 서류평가, 경북대 추가, 부산대는 학업 역량평가라고 표현을 썼고요. 충남대도 서류평가 들어왔고요. 근데 교과 100을 반영하는 대학은 전남대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취도에 대한 정량평가도 이건 거의 충격이죠, 충격. 그죠? 가장 이번 대입제도 변화에서 가장 큰 폭탄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거점 국립대에 강원대와 충남대,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충북대까지 석차 등급 50%와 성취도 50%를 바로 반영하는 겁니다. 상위 과목이 아니라 그냥 지정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성취도 관리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거점 국립대학이 이렇게 저는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경희대가 쏘아올린 공, 거점 국립대가 결국은 추가해서 쏘아올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성취도를 정량적으로 반영한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교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아마 부담이 될 것 같고 A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가
입시에 2028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러 논란들이 좀 있겠지만 대입제도는 이렇게 이미 예고가 됐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원래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느리게 지금 가고 있어서 조금 빨리 서두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과 추천 전형의 성취도 정량평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경대, 수시, 진로 선택 과목, 정시, 전과목에 석차 등급 성취도 중에 상위 성적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서강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대 등급과 절대평가 성취도 중에 상위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을 예시로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성취도를 지정한 대학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큰 틀에서 전통적인 내신 100에서 결국 흐름이 서류, 종합적인 이런 평가, 학종 스타일의 교과 전형의 종합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고, 특히 교과 이수 여부 그리고 성취도 중심의 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변화는 상대적으로 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종합전형 다각화가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면접형과 그리고 서류형으로 좀 나눠지고요.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대학들이 주로 발표했고요. 반영하고 있고,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이 좀 늘었다. 면접 반영 비율도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과목 선택과 성취도를 평가에 반영하고 숫자 해석과 과정 평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은 앞으로 아마 우리 지원단 여러분들은 이런 자료 수없이 보게 될 거니까 오늘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흐름만 이제 보자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대학들 쭉 13개 대학 자료를 쭉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쭉 스크린에 보시고요. 요소별로 한번 쪼개보면 전형 방법부터 한번 보시죠. 표준 전형인 서류와 면접 전형이 대세임은 틀림없습니다. 면접 비중은 20부터 50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7개 대학이 30%로 가장 많이 반영하고요. 그리고 13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서류 면접을 하고 있고, 서류 100을 운영하는 대학은 1개 대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비율도 확대, 비율 자체는 확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또 다른 방법으로 서류 100 전형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도 여러 보신 바와 같이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합 3개로 반영하는 대학이 좀 많고 2개를 반영하는 대학도 비교적 여러 대학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개 대학이 수능 체제를 두고 있는 것, 전부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대학별로 학점에 체제를 두는 대학들이 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장 과목 관련된 내용입니다. 면접평가의 다각화도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 대다수 대학이 서류 기반 면접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시문 활용 대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시문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추후에 평가하는 연대 방식의 새로운 영상 면접도 최근에 좀 늘어나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 국립대학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체제를 두지 않는 대학도 있고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서류100과 면접형이 섞여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죠. 전남대, 충남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 설명을 드리면 전형 방법은 국립대 간에는 유사한 모양을 좀 보이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모양은 서류와 면접으로 뽑는 전형, 이유형은 서류 100으로 뽑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비중을 보시면 면접 30에 40 정도를 뽑고 있고요. 5개 대학 모두 서류 100 전형을 또 운영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역 의사제가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낮아진 변별력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면접을 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부분은 4개 대학은 수능 체제를 두고 있고요. 2개 대학은 또 수능 체제를 두지 않는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 의학은 수학을 포함하는 게 또 특징이 되겠고요. 탐구는 1과목, 일반학과는 그리고 의학은 2과목. 일반학과는 2합을 주로 설정하고 있고 의학은 3합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거천국립대학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서류하고 면접평가, 권장 과목 내용을 정리하면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대체로 평가하는데 권장 과목 모든 대학이 이거 반영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천국립대학들이 이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세게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희대도 시작을 했지만 국립대들은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계열 적합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반영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재심의는 없는 면접이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경희대 자료 보시면 절대평가 성취도만 가지고 석차 등급을 반영하지 않은 전형도 신설되었다. 굉장히 큰 변화죠. 경희대가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다각화되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서류형과 면접형을 분리했고요. 교과, 권장, 이수 과목을 대다수 대학들이 발표하고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거나 또 확대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면접 전형의 반영 비율은 전반적으로 좀 올리고 좀 다각화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정시 수능 전형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더 정시 수능 전형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Q&A는 따로 2부에서 제가 별도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2028에 대해서는 묻고 답할 게 너무 많아서 별도로 답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능 전형입니다. 수능에 학생부 추가한 대학이 많이 늘었습니다. 수능 100과 학생부형 이원화하는 그런 방법이 일반화되기 시작했고요. 대학별로, 계열별로 전형 방법도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이런 것들을 고르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산점, 교과 정성평가, 수능 가중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계열별 기초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더라. 통합형 수능이 등장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학생부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대학들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의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수능 타입을 유형 1과 유형 2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AB형으로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수능 전형은 통합형 수능 도입에 따라서 계열적 합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부를 이제 반영하는 대학이 늘었는데 2028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수능 100이 대세입니다. 주력 전형은 수능 100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수능 전형의 다각화 현상은 뚜렷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대학은 학생부 비중을 많이 높인 대학도 있지만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수능의 비중이 좀 높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네. 자, 13개 대학의 수능 특징입니다. 수능 외에 학생부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반영하는 방법은 정량 반영도 있고 정성 반영도 있습니다. 수능 100과 학생부 수능형으로 이원화되었다. 수능 100만 운영하는 외대가 있고요. 수능 100이 아예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5개 대학, 수능 100이 없이 학생부가 추가된 대학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정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특별 전형에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정원회에. 그리고 수능 점수 반영 방법을 다각화해서 표준 점수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백분위와 등급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수능 탐구 영역에 백분위 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대학 자체에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은 8개 대학, 학생부 정량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4개 대학입니다. 추세는 정성평가가 많은데 정량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도 4개 대학이 있고 또 그 외에 다수의 대학은 교과 정량평가 선택하는 대학들이 더 많습니다. 탐구도 상위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과 유형 1, 2로 나눠서 반영하는 대학,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 등이 있었습니다. 자, 정시 수능 전형에 서류평가를 도입하는 8개 대학은 내용을 쭉 보니까 교과 이수 내역과 교과 성취도 거기에다가 출결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시 모집의 핵심은 정성평가 과정에 교과 이수 내역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취평가제가 얘기하는 과목 선택 잘 해요가 핵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성실성을 확인하려고 출결 정도는 포함하더라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수능 전형에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등급과 성취도 중에 상위 성적을 반영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일부 대학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는 대학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해 왔는데 이제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면서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상위 18개 과목만 반영하는 경희대, 상위 12개 과목을 반영하는 서강대, 전 과목을 반영하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과 정량 반영하는 대학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전형 방법은 다각화되어서 거천국립대학도 수능 100과 거기에다가 교과를 추가한 대학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강원대와 전남대는 수능 100으로 갔고요. 그리고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는 정시이긴 하지만 학생부를 어떤 식으로든 확인한다. 그래서 충남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석차 등급과 성취도를 같이 본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시 모집에도 학생부 정량평가의 수시와 마찬가지로 석차 등급과 성취도를 같이 봅니다. 충북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교과의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대의 정시 모집 교과 역량평가의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고려대의 학생부 교과 성적 처리 사례입니다. 두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서울대는 교과 역량평가로 과목 이수 꼽았죠. 교과 성취도, 학업 수행, 공동체, 수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보는 양은 교과 학습 발달상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요소별로는 많은 내용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고려대 교과 성적 평가는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1등급은 A로 보고 2등급은 B로 보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같이 보는 구조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수능 전형의 주요 변화와 다양화 과정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시 모집은 선발 방식의 다양화. 그래서 대학이 수능 100에다가 수능과 학생부를 혼합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혼합한 방식도 학생부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고 또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평가라는 용어 대신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과목 선택과 출결 정도만 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수능 반영 방식도 다양화돼서 모집 단위별로 또 뭐 계열별로 반영 비율의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더 부여하기도 하고요. 영어나 한국사의 등급별 감점, 가점을 이렇게 두는 것들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소로 도입된 부분이 교과에 대한 경희대처럼 수학과 과학에 대한 가산점, 이런 걸 들 수밖에 없었던 게 통합형 수능에서 수학, 과학을 어떻게 듣게 만드느냐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교과 가산점을 두는 대학도 있더라. 또 그리고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대학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니까 정시 모집도 결국 다각화가 핵심인데, 그럼 결국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수시화, 그러니까 수시의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거기에다가 수능 전형까지 다 좀 비슷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준비 부담이 될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 상담 교사단, 지원단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마 학생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대학별로, 모집 단위별로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2028 대입 성취평가와 진학지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